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온라인 인문 강좌 예민학당 강좌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1편 제1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사군진례를 인이위 첨야로라. 공작에서 말씀하시기를 사군진례, 사군 임금을 섬긴다, 진예 예의를 다한다. 임금을 섬김에 예의를 다하는 것을 두고 인이위 첨, 사람들이 아첨한다 라고 여긴다. 이위,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말한다, 뭐라고 여긴다, 다 좋습니다. 첨한다고 말한다. 아첨한다고 여긴다. 임금을 섬김에 예의를 다 차리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아첨한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19장입니다. 전공문 군사신하며 신사군하되 여지하 있고 공자대왈 군사신 이례하며 신사군 이충인이이다. 전공이 묻기를 군사신, 임금이 신하를 부린다. 신사군,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경우에 여지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도 목적어가 여하 사이에 들어와 있죠. 군사신 신사군 지는 군사신 신사군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은 어떻게 신하를 부려야 되고 신하는 어떻게 임금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공자대왈. 공자가 직접 임금하고 면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논어에서 항상 공자대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군사신 이례 신사군 이충.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기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장입니다. 관저는 낙이불엄하고 예의불상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맨 첫 번째 실려있는 시 관저편은, 관저장은, 관저라는 시는 낙이불엄,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음은 지나친다, 정도를 넘는다. 예의불상, 슬퍼하되 상하지 않는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은 몸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석에 보시면은 음이라는 것은 지나칠 음자는 낙지과의 실기정 즐거워하기를 과도하게 해서 실기정 정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너무 즐거워해서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상이라는 것은 애지과의 과, 너무 과도하게 슬퍼해서 화평한 상태를 해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관저는 시경 맨 첫 구절 관관저구를 줄여가지고 시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할까요? 관관저구. 저구는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수리, 맹금류에 속한다고 그러고, 또 일설에는 원앙새 같은 오리의 부류라고도 하는데, 주자는 오리의 부류, 원앙새 부류로 보는 것 같고, 전통적인 견해는 맹금류인 물수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관관저구, 저구새. 관관은 꽥꽥 우는 울음소리를 형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저구라는 새가 어떻게 우는지를 꽌꽌 그렇게 우는지 그걸 실증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우리로서는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다음 제21장입니다. 예공이 문사어 제하한데 제하대왈 하우시는 이송이요 은희는 이백이요 주인은 이유리니 왈 사민전율이니이다. 자문지 하시고 왈 성사불설하며 수사불간하며 기왕불구로라.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의 제자인 제아에게 제여, 성이 제고 이름이 여가 되겠습니다. 자는 제아, 자를 따가지고 제아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자라는 것은 이름하고 관련해서 짓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니까 공통점이 있죠. 의미상으로. 이 논어에 제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제여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제아에게 사가 무엇이냐? 사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문사. 사는 우리가 회사 그럴 때 회사라고 할 때도 이 사자를 쓰고 종묘사직 할 때도 이 사자를 쓰는데 토지신입니다. 토지신 또는 여기서는 토지신 신주. 제사를 지낼 때는 귀신이 와서 빙의하는 어떤 대상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신조죠. 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아가 대답하기를 하우시는 하나라죠. 하나라 임금은 소나무로서 신조를 삼았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로서 또는 척백나무로서 신조를 삼았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서 삼았다. 밤나무를 사용하였다. 서이자는 삼았다, 사용하였다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나라의 경우 밤나무를 사용한 것은 사민전율, 백성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한 것이다.
왈자는 주인 이 유를 다시 풀이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율, 율자에는 역시 고금자의 관계로 밤, 떨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밤 또는 밤나무 이 떨다는 뜻으로는 다시 말하면은 요거는 고자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금자가 되는 것이죠. 고금자의 관계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율, 전도 뜬다는 뜻이고 싸운다는 뜻이 물론 대표적으로 있지만 전자에도 뜬다는 뜻이 있고 율자에도 뜬다는 뜻이 있는데 전율 합해서 뜬다.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 두려워하게 한다. 이런 여기서는 사민, 사라는 사역 동사가 있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문지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사불설하며 수사불관하며 기왕불구로라. 그 대답을 잘 못했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성사,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더 설명하지, 중원, 부원 설명하지 않는다. 수사,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다시 충고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기왕, 불구, 구는 허물 탓한다. 허물 나무란다. 나무란다. 허물 삼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성사, 수사 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성은 완성했다. 수도 우리가 오늘날 형법에서 기수, 미수 그러죠. 기수는 완전히 실행한 것이고 미수는 착수했다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한 것, 그때 미수라 그러는데 수도 이룬다는 뜻이고 성도 이룬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공자께서 반복을 할 이유가 없죠. 주석에 보시면은 수사는 위사 수미성이나 이세 불능 이자라. 이렇게 본다면은 수사라는 것은 이 일이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형세상 그만둘 수 없는 이 상태, 그것을 수라고 한다.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일에 착수를 했지만 아직 완료를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행하는 상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사는 완료했다고 볼 수 있고 수사는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저런 현대에 나온 사전들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기왕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는 일, 이렇게 글자 그대로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관중직이 소지야 호왈 관중금호이까 왈 관시유 삼귀하며 관사불섭하니 은덕금이리요. 연적 관중
지례호이까 왈 방군수 생문위원을 관시역수 생문하며 방군위 양군지호의 유 반점위원을 관시역유 반점하니 관시지례면 숙불지례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작다. 관중은 그릇이 작구나. 관중은 그 춘추시대에 그 유명한 춘추 5패 여러 제후들 중에 강대국 다섯 나라의 강대국 제환공 그 중에 하나인 제나라 환공이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관중이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패자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대단한 능력가이다. 그런 사람을 두고 평하시기를 그릇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은 관중은 검소한 사람입니까? 검소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관중을 가리키죠. 관중은 삼귀를 가졌고 관시에게는 삼귀가 있었고 관사를 섭하지 않았다. 그러니 은자는 어찌 하자고 똑같습니다. 은덕금 검할 수 있겠는가? 검이 수르고 덕은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검할 수 있겠는가? 어찌 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하다고 여기겠는가? 검소한 사람이 아니다. 삼귀는 건물, 대 이름이다. 해운대 할 때 대, 청와대 할 때 대, 그런 대 이름이다. 관청의 관부의 일을 섭은 겸임한다. 겸임시킨다. 여기서는 겸임시킨다.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직임을 갖도록 겸임시킨다. 그런 뜻인데 겸임시키지 않았다.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이죠. 사람의 인원을 감축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삼기라는 화려한 누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어떤 사람이 계속 묻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적 관중 지례호와 그렇다면 관중은 예절을 압니까? 예절을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방군이 수생문위원을 관시역수 생문. 나라의 임금이 생문을 세운다. 숫자는 수립한다는 립자하고 마찬가지로 세운다. 생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앞에 가리개처럼 세우는 그 가리개. 방군이 가리개를 세울 수 있는데 관중도 역시 가리개를 세웠다. 방군이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의 임금과 위 양군지호 두 임금이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을 때, 우호 회담을 할 때, 위 뭐뭐호 우호 관계를 맺는다, 우호 행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유반점, 술을 마시고 되돌려 올려놓는 이 뭐랄까요, 받침대 같은 것이 있는데, 반점, 술잔을 되돌려 올려놓는, 반은 되돌려 놓는다. 점은 어떤 그 기구 장치겠죠. 술잔 받침대라고 할까요? 임금이 그런 그릇을 쓸 수 있는데 관중도 역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 반점을 가지고 있다. 관시가 만약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관시 이지례, 이 말이을 이자는 만약이라는 접속사로서 만약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노 태사 악왈 악은 기 가지하니 시작에 흡여야 하여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여 이성이니라. 자노 태사 악, 공짝에서 노나라 태사, 여기서도 큰 태자를 태로 읽습니다. 관직명이죠. 태사, 음악을 담당한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태사에게, 노나라 태사에게 악을 말하여 다음과 같이 일어섰다. 노 태사 악.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어자가, 말성 어자가 말한다는 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노 태사는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은 악이다,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악, 음악은 기가지야 알 수 있다. 음악은, 기자는 음악을 다시 받아서 강조한다고 할까요? 음악이라는 그것은 알 수 있다. 시작, 처음에 연주를 개시할 때 시작, 처음에 작, 연주를 개시한다. 흡여야, 흡여는 흡여, 순여, 교여, 이 끝에 여자는 형용사 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 여자를 뭐뭐 하는 것 같다 하는 뜻으로 형용사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흡여, 합주하는 것 같다. 합주한다. 종지, 계속 이어나간다. 음악을 전개해 나간다. 종지에 순여야, 순은 보통 우리가 순수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조화롭다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나감에 조화롭고, 교여야 분명하고, 그 다음에 여겨야 연속된다. 역은 연역해낸다. 계속 이어나간다. 그렇게 해서 쓰이자, 이성,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 마친다, 완성한다. 성자는 끝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 태사 악왈, 악은 기가지하니 시작에
흡여야 하여 종지에 순녀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여 이성이니라.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